중국도 우주에 요즘 굉장히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진심 정도가 아니고 네. 솔직한 제 느낌으로 보면 조만간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역전? 예. 미국을? 네. 저는 좀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네. 미국 전문가들이 봤을 때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과 미국의 달 탐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격차는 이제 거의 없다. 그 정도예요? 네, 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나름 또 치고 올라갈 그 틈 같은 게 또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뭐 중국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일단 계획을 세우면 밀어붙인다. 예, 조직, 네. 예산,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거죠. 미국은요? 미국은 어쨌든 기술이 아직은 그래도 좀 앞설 거고.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목표가 바뀌어요. 네. 어떨 때는 화성으로 가자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달로 가겠다고 그러다가 예산 같은 경우도 미국 나사가 원하는 만큼 지금 지불이 잘 안 되고 있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구본인데 지구를 벗어난다고요. 네, 좀 우주 이야기 좀 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니 우주 이야기를 저희가 지구본에서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조금씩 아마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뭐 오래간만에. 어느 나라의 우주 얘기입니까? 잠깐 이 옷을 만든 나라. 중국인가요? 네,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 보통 우주 이야기하면 이제 맨날 나사, 미국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도 우주에 요즘 굉장히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진심 정도가 아니고 솔직한 제 느낌으로 보면 목숨 걸었어요? 조만간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역전? 예. 미국을? 네. 저는 좀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좀 들여다봐야겠다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몇 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싫어할지 몰라서 오늘 일단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꽤 뭐 우주로 뭘 많이 쏘는 것 같긴 한데. 네. 당장 이제 얼마 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사가 장정 로켓에 해가지고 발사가 됐죠. 창어 6호가 지금 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게 창어 6호에 실려 있는 이제 달 착륙선의 모습이에요. 네. 여기 위에 실려 있는 거죠. 여기 실려가지고 지금 달 궤도로 이제 갔는데 5월 3일 날 이제 발사가 됐어요. 어린이날 전에 있는 5월 3일 날 발사됐는데 5월 8일 그러니까 5일 만에 이제 달 궤도에 진입 성공이 그래요?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친구가 달 궤도를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달만 도는 게 아니고 조만간 이제 내려올 예정이에요. 달 표면으로. 예.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아폴로 계획 때 잘 보셨듯이 처음에 보면은 이제 사령선이라고 하는 달 계속 달 궤도를 도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착륙선 여기 보이시는 요 착륙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붙어 있다가 요 친구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착륙선이 내려간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냥 내려갔다가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료를 땅을 파가지고 한 2kg 정도의 돌멩이, 흙 이런 걸 펀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게 최종 목표예요. 네. 예. 저기 사람은 안 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무인이에요. 무인이죠. 예, 무인인데 현재까지 달에 간 거는 이제 옛날에 인도 편도 한번 말씀드렸고 여러 쪽에 갔는데 갔다가 거기서 뭔가 집어서 온 거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미국, 옛날 소련,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예, 그러니까 달에서 뭔가를 갖고 온 거는 두 나라밖에 없고. 다 50년 전에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에 성공을 하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디다가 착륙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이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달 뒷면. 우리가 보는 면 말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달 뒷면은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음모 썰이 많이 도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구가 이렇게 어떻게 돌든 달은 이제 자기 앞쪽만 보여주니까 뒷면에 이제 뭐 히틀러가 만든 뭐 요새가 있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이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목표를 이제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달 착륙을 시키려고 그러냐면은 달 남극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달 밑에 쪽 남쪽에서 찍은 건데 여기는 이제 에이킨 분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곳인데 여기다 착륙을 시켜가지고 한 2km 정도의 토속을 채취를 하려고 그런다라는 게 현재 창어 6호의 이제 계획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달에 가요. 그래서 이제 착륙을 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지구랑 끊임없이 뭔가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신을 해야죠. 해야죠. 예. 그런 거는 근데 달 뒷면이나 뭐 이런 쪽 가면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원래 그래서 달 뒷면에 들어가면 통신이 끊겨요. 그래서 옛날에 아폴로 13호 이런 영화 보면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달 뒷면까지 도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은 통신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굿바이 휴스턴 딱 하고 난 다음에 다들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해요? 미리 통신 이성을 하나 쏘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지구입니다. 여기 달이죠. 그러면은 요 달 뒤쪽에 라그랑주 2포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구와 달, 뭐 태양 요 균형점이 잡는 요 포인트 주변에다가 선회하는 어떻게 보면 요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이제 중계 위성 최차오라고 하는 요 최차오라는 중계 위성은 이제 오작교입니다. 오작교. 그러니까 달 뒷면과 지구를 이어주는. 예. 벌써 보내놨어요? 그렇죠. 일찌감치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 뒤쪽에 있지만 저 요 뒤편을 돌면서 항상 달 뒷면을 보되 지구도 볼 수 있는 요게다가 이제 최차오 2호. 네. 예, 통신 중계 위성을 이제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달로부터는 한 6만 4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 뒤에다가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위성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 있으니까 달에 도착한 이 창호 6호가 뭔가를 쏘면 중계를 해서 지구로 이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도 이제 해결을 해놨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달의 뒷면, 특히 이제 그 남극 쪽, 네, 거기로 가는 거는 뭐 온도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인도 때도 남극에 착륙시켰어요. 예, 다 남극이에요 요즘엔. 왜 남극으로 가느냐? 이 남극에는 달에서 가장 오래된 운석 충돌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에이킨 분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가 보이잖아요. 깊게 들어가 보이는. 요 에이킨 분지라는 곳이 있는데 요게 지름 2,600km나 됩니다. 지름이? 예, 지름이 2,600km고 제일 깊은 곳 따지면은 깊이가 이제 13,000m 정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그러니까 깊고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남극이에요. 그러면 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북극 남극은 해가 잘 안 통하잖아요. 달도 남극 지역은 해가 되게 짧아요. 해가 짧은데 움푹 들어간 곳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 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음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나와요. 달에 물이 있을 가능성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잘 안 보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성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북극 쪽에도 조금 있어요. 근데 북극 쪽은 색깔이 거의 안 보이죠. 남극 쪽에는 확실하게 물이 있을 지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얼음 형태로.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되게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물을 분해하면은 산소가 나오죠. 수소와 산소. 그렇죠. 그 산소 양이 지구 전체 인구인 80억 명, 지구 전체 인구가 한 10만 년 정도 사용할 수준.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충분한 물과 산소가 달 남극에 있다. 라고 분석이 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이것을 이제 멀리서 주로 촬영하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창호 6호가 가서 진짜 그런지를 한번 이제 채취를 해 보려는 이제 그러한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확실히 있다고만 한다면 그 달에서 얼마든지 뭐 전기분해 등을 통해서 얼음을 일단 녹여서 이제 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건 뭐 달에서 쓸 우리의 산소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굉장히 그러니까 다 요즘에 남극으로 간다고 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완전히 두 가지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남극에 영구적인 기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도 이제 물 분해하면은 수소랑 산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소랑 산소를 다시 이제 연료전지에 집어넣으면 전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숨도 쉬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로켓에 이제 산화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도 연료로 쓰여요. 옛날 우주왕복선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를 연료로 쓰는 수소 연료 엔진을 사용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저 뭐 목성이나 어디 멀리 보낼 때 굳이 지구에서 낑낑거리면서 지구 중력하고 싸워가면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에서 그냥 보내면 그렇죠. 훨씬 크게 만들어서 중력이 훨씬 약하니까 쉽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잠재력이 있는 곳이 달 남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이제 달 남극으로 다들 보내고 있고 이제 중국도 이번에 이제 갔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달 뒤쪽에
이제 착륙을 시킨 것은 이제 지난 2019년 네. 1월달에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한번 착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를 벌써 한번 찍었고 이번에는 남극에 착륙을 시킨 다음에 남극에서 채취를 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인도 이야기할 때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비그람 착륙선이 이제 남극 쪽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도는 뭐든지 만들긴 하지만 오래 가는 건 안 만들어요. 네. 네. 활동 기간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일 정도 활동하다가 태양이 이렇게 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태양이 돌아와도 이제 가동을 못하고 이제 그냥 끝이 났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달 뭐 남극은 아니지만 달 뒤편으로 갔던 창어 4호 2019년에 한 300일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극에서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중국은 지금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우주선들 이렇게 보내고 나면 항상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유인, 그러니까 사람 언제 가냐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사람 태워 보내겠죠.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중국은 사람을 지금 우주에 보내고 있을까요? 안 보내고 있을까요? 중국 저 ISS 같은 데는 좀 갔지 않았어요? 중국은 ISS에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고 탱궁이라고 자기들 자체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궤도를 도는 유인 스테이션은 2개 있어요. ISS 하나 있고 중국에 천궁이 있고 탱궁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현재 목표는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2030년 이전에 중국에 사람이 간다. 중국 사람이 달로? 예. 2030년 이전에? 예. 그러니까 몇 년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한 5년? 5년 남은 거예요. 네. 예. 이게 이제 확실해진 게 뭐냐면은 2024년 2월 26일 이제 한 석 달 좀 전이죠. 청서 블루북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주 계획과 관련된 블루북이에요. 그러니까 백서라고 보통 우리가 발표하잖아요. 네. 백서가 있고 청서가 있어요. 네네네. 백서는 보통 이제 현황, 지나간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고 블루북이라고 청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청사진 제시. 청사진 제시. 네. 예. 물론 이제 그 처음에 만들었던 표지가 이제 파란색이어가지고 옛날 영국에서 이제 블루북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계획에 따르면 놀랍습니다. 일단 올해 2024년에만 70회를 발사하는 목표예요. 뭐를 우주 쪽으로? 예, 우주선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로켓을 통해서 크고 작은 로켓을 통해서 총 70번을 쏜다. 물량전이네. 예, 물량전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70개를 쏴서 290개의 위성 또는 뭐 유인 우주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주에 뭔가를 보내서 다시 회수하고 하는 능력을 풀로 끌어올린다라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주 1회 이상 막 보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스페이스X만 보고 있지만 스페이스X보다 좀 적은 회수로 중국도 올라가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재활용이잖아요. 네. 중국도 현재 재활용 로켓을 꽤 여러 번 실험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재활용 로켓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산. 예. 그다음에 이 청소에 따르면 두 번째로는 2026년에 창호 7호를 다시 남극에 착륙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2번 정도 해서 확실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노하우를 정립하겠다. 네. 라고 되고 2028년이 되면 창호 8호를 착륙을 시키는데 이 8호가 진짜로 이제 얼음을 이제 긁어서 이제 가지고 오는 이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28년에. 예. 그리고 이 창호 8호는 그냥 긁어서 그냥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뭔가 작업도 할 수 있는 로봇도 같이 보낼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로켓을 위한 그 제반 준비들을 좀 그렇죠. 한다.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가느냐? 현재로서는 2030년 이전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9년 그러니까 창호 8호가 계획대로 2028년에 성공을 하면 2029년쯤에는 진짜로 보낼 가능성이 꽤 높은 거겠죠. 예, 2030년 이전에 유인으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목표고요. 물론 이제 2030년에 처음에 달을 보내는 이 사람 가는 게 반드시 꼭 남극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착륙하기 좀 쉽고 여러 가지 교신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이 청소의 이제 목표를 보면 2040년 이전에 국제 달 연구 기지를 건립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달에 사람을 계속적으로 체류를 하는 게 목표예요. 달에 기지를 짓는다. 예, 그래서 이 달 기지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파키스탄, 남아공 이런 나라들 과학자들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떠신가 들어보시니까. 이 정도 물량 쏟아부으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달 기지는 아직 그 어떤 나라도 시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구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업 8호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028년에. 네. 그래서 2028년에 이 창업 8호를 그냥 중국 혼자서 쏘는 게 아니고 쏘는 건 중국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과학 뭐 연구 장비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 공모를 받고 있어요. 좋은 주제, 재미있는 주제,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만한 설비 이런 것들을 제안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여기 보면은 창업 8이라고 여기 써 있죠. 네. 네. 미션에 대한 이제 어떤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재밌는 거 있으면 갖고 와. 이렇게 딱 일정을 밝혀놓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적어도 달에서만큼은 넘버원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도 지금 다시 달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스텝이 빠른가? 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 뭐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는 자세도 보이면서 네. 오히려 치고 나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창호 6호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쯤이면 아마 달에 착륙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냥 다 중국제가 아니고 뭐 스웨덴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 장비들이 실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큰 것들을 실어줄 테니까 아이디어 내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도 받아서 이제 달의 기지까지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국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제 2년 전이죠. SLS라고 그래서 거대한 로켓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을 한번 발사한 적이 있어요. 네. 다시 달에 간다라는 목표로.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오리온이라는 이름의 이제 무인 우주선을 탑재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들이 네. 마스코트들이 이제 탑승을 이제 했었는데 달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이제 그런 플랜을 이제 그때 한번 보여줬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람이 다시 가야 되니까 2024년 이제 아르테미스 2호 여기는 이제 4명이 탑니다. 네. 4명이 타서 이제 달 인근까지 비행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 쏴야 돼요. 네네네. 이게 쏴야 되고 2026년이나 27년에 아르테미스 3호가 이것도 남극에 네. 착륙하는 게 목표예요. 약간 비슷하긴 가네요. 그러니까 스텝이 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달에 가서 잘 갔다 왔다 할 수 있어? 일단 검증을 해보고 검증이 되면 착륙을 시키는데 남극에 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약간 근데 그 차이는 좀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만약에 유인으로 뭘 보냈는데 사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유리한 면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어쨌건 미국의 시간표는 2027년에 아르테미스 3호가 이 달에 착륙한다. 그리고 그 달 착륙선은 현재 그 스페이스X 스타쉽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거. 네네. 지금 한 몇 번 쏜 거. 네. 그거를 이제 변형을 해서 제조를 한다라는 계획인데 과거에 이제 50년 전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아폴로 11호 갔을 때랑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미국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은 그때는 갔다가 그냥 바로 돌아왔잖아요. 예. 지금은 요 달 궤도상에다가 이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전초기지, 달을 선회하는 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기지를 별도로 먼저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달에다가 이제 우주정거장이나 쓰면 네. 거기다가 계속 이제 화물선, 무인 화물선 뭐 이런 걸 보내가지고 물자도 축적을 해놓고 네. 달도 점점 더 잘 관찰을 하고 예.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아르테미스 1 뭐 미션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달을 이렇게 돌고 있는 이제 요런 스테이션을 만든다. 게이트웨이 같은 스테이션을 지금 만들고 여기에는 스페이스 X도 보이고 지금 유럽에 ESA도 보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작사도 보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공동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달 궤도를 도는 그런 우주 정거장 같은 걸 먼저 만들겠다. 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달 근처에도 우주정거장을 또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도 체류하고 여러 가지 물자도 비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달 탐사선을 이제 이런 식으로 거대한 스타쉽을 내려보내서 네.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이제 중국 혹은 뭐 다른 나라들이 그 달에 착륙시키려는 그 우주선의 크기가 예전에 이제 되게 조그만한 발 4개 겨우 달리고 뭐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꽤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거대한 이제 스타쉽 이 친구를 한 번에 이제 달로 보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뭐 필요하면 여기 게이트웨이 여기다가 잠시 들르게 해가지고 네. 여기서 연료를 보급하거나 여러 가지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다단한 그러한 이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달에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미국 전문가들이 봤을 때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과 미국의 달 탐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격차는 이제 거의 없다. 그 정도예요? 네, 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잘하는 게 여전히 있을 거고 중국이 또 나름 또 치고 올라갈 그 틈 같은 게 또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뭐 중국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중국의 강점은 뭐냐? 일단 계획을 세우면 밀어붙인다. 예. 그러니까 뭐 조직, 네. 예산,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대학에 들어간 친구, 대학원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 쓰고 있는 친구가 내가 10년 후에 계속 나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해서 뭘 해보겠어라고 했을 때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 기관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네. 내가 이거 논문 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산은 계속 늘어나. 사람들도 점점 계속 투입돼. 라고 하는 일관성이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네네. 미국은요? 미국은 어쨌든 기술이 아직은 그래도 좀 앞설 거고. 거의 없어요? 미국은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목표가 바뀌어요. 네. 어떨 때는 화성으로 가자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달로 가겠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미국 나사가 원하는 만큼 지금 지불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식 예산으로만 보면 여전히 미국이 많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중국판 나사, 중국의 나사 같은 이제 우주 그 항공국 예산은 한 141억 달러, 한 20조 좀 안 되는 정도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 한 25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것만 보고 비교하면 안 돼요. 양쪽 모두 여기보다 더 다른 주머니가 다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사실은 이제 우주와 관련돼 있는 큰 주머니는 군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건 자체적인 군 예산이고 또 정보당국 예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감안해봐야 되는데 이런 비공식 예산까지 다 합해보면 당연히 중국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우주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과의 경쟁이 아니고 지금은 서로 갈 길을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달 착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미국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 왜? 서로 경쟁을 왜겠어요? 그 전까지는 의회에 가서 돈 주세요. 다시 달에 가야 돼요. 막 하면 이빨도 안 먹혔잖아요. 또 지구나 신경 써. 근데 이제는 중국한테 지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지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예산을 또 이제 주는 거죠 보면은. 옛날 미소 경쟁할 때랑 비슷하네.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중국과 미국이 우주에서 경쟁을 하는데, 예. 사실 이거 잘 협력을 하면 돈 엄청 세이브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뭐 굳이 2030년 후반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양쪽 이렇게 막 경쟁만 할 건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미국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관련해서는 뭐 협력 못 해요? 네, 2011년에 이제 네. 울프 이제 수정안 이거를 네. 이제 발의했던 의원 이제 성이 이제 울프여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나사는 FBI하고 미국 의회 승인 없이는 중국과 협력을 네. 할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협력을 하면 우리 정보가 계속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11년인가? 네. 이제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과학자들은 네. 서로 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빈틈을 약간씩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 간에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협력하는 건 법에 의해서 딱 막아놨는데 네. 다자 간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굳이 막을 뭐 조항이 없잖냐라는 예. 것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협력한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아까 2019년에 창어 4호가 네. 처음으로 그 달 뒷면에 도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도착한 것 같은데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확인을 누가 해줬냐면은 미국이 해줬습니다. 미국은 달을 선회하는 여러 관측 위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해가지고 중국 쪽에 제공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또 미국한테 고맙다고 또 이야기도 해줬고. 예. 그러니까 우주에선 뭐 아주 뭐 서로 잡아먹지 못한 달 이 정도까지는 아닌 모양이군요. 그렇죠. 일단은 정치인들은 또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릴 수도 있지만 이 엔지니어나 이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어떻든 간에 돌 하나씩 싸서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아니 중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주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예,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오래돼요. 그러니까 옛날 뭐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이제 탄도탄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 전서부터 이제 꽤 일찌감치 중국은 우주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네. 그래서 뭐 일성양탄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로 상징이 됩니다. 양탄이 뭐예요? 인공위성이잖아요. 성, 별성자. 일성. 예, 양탄, 원자탄, 수소탄. 아. 예. 그래서 의외로 중국은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꾸준하게 이 쏘아 올리는 거는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980년대 미국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중국 우주 기지에 갔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정말 사막 한복판에서 먼지 풀풀 나는 데서 쏘아 올리는데 잘 쏘아 오는 거예요. 고장도 한 번도 안 나고 훨씬 싸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중국은 꽤 긴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정치인들 정말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건 언제냐면 걸프전 때였습니다. 걸프전 때? 1990년. 네? 당시에 미국이 이제 그 뭐 스텔스기, 뭐 그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라크를 막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잖아요. 네. 이 모습에 세계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중국 당국은 뭐에 놀랐냐? 이 손바닥 들여다보는 미국의 C3I라고 그러죠. 지휘 통제 이 능력에 놀란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 앞에 그냥 쫙 보이고 바로 명령을 내리고 실시간으로 그게 도달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지? 해보니까 다 위성의 베이스를 둔 위성 통신의 베이스를 둔 위성에서 감시하고 위성에서 통신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 이 능력을 보면서 미래의 전장은 우주전이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만 문제는 당시 90년대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이제 중국 그 인민군, 인민해방군에 공식적으로 우주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뭔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주 공간에서 최소한의 역량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세야. 수세지만 어떻든 간에 통신도 하고 상대방을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해야 돼. 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가 2010년을 전후하면서부터는 이제 입장이 바뀝니다. 공세적으로 바뀌어요. 상대방 위성을 내가 타격을 먼저 하고 상대방보다 더 정밀하게 내 위성 위치를 포착을 하고 더 좋은 센서로 상대방을 탐지할 수 있는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역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GPS 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GPS라고 쓰는 바이더우라고 북극성이라고 하는 자체 GPS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GPS 말고. 우리가 쓰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은 미제잖아요. 미국 거. 그다음에 유럽은 갈릴레오라고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라노스인가 해서 자체적으로 있고 중국도 이제 바이더우인가 해가지고 이제 북극성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인 시스템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어쨌든 중국은 2030년까지 우주 강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국가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주 강국임을 보여주려면 사람이 달에 가서 오성홍기를 꽂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려운 거는 2050년까지 우주 공간에서 압도적인 우위, 압도적인 선도적 지위를 갖겠다라는 게 중국의 공식 목표입니다. 야, 근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심적으로 불편한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달에 먼저 가서 기지 막 이렇게 세워놓고 이러면 지구 안에서는 뭐 조금 그래도 중국보다는 당연히 미국이 앞서지 뭐 이런 생각 하다가도 너무나 상징적인 사건이 될 텐데 또 한 번 스푸트니크 쇼크 같은 게 올 수가 있죠. 저는 그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사실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발사할 때는 다 스페이스X 쪽에서 발사체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여러 국가 협력을 해야 되고. 저기 이제 중국인 거죠? 아니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제 달에 있는 우주 정거장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협력을 하면 좋은데 항상 우리도 해보면 알잖아요. 협업 잘 됩니까? 여러분도 잘 되시나요? 협업하시면? 항상 갈등이 생기고. 갈등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중국의 속도를 뿌리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보면. 네네네. 희망으로 그제 가능성도 왜냐하면 진짜 여러 나라들 하면 막 뭐 잘 통제도 안 되고 또 말하는 나라 하나 나오면 또 그거 대체로 뭘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자 미국이 먼저 여기 쏘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는 친구는 유럽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이 우리가 돈 없어서 우리 6개월 지원돼 1년 지원돼 그러면 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예. 야, 어쨌든 근데 이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한 5, 6년 정도 후면 우주 쇼가 이제 한번 또 벌어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와, 그 사이에도 중국은 계속 1년에 한번 70개씩 우주를 물론 뭐 스페이스X가 더 많이 쏘죠. 근데 이제 2024년에 70개를 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2025, 26년 되면은 100회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중국이. 네네네. 예. 웬만한 뉴스 뭐 위성 발사는 뭐 뉴스도 안 나오겠네요. 그죠? 중국에서 뉴스 나온 거는 이번 창호 6호처럼 네, 이제 달에 간다. 네.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뉴스지. 나머지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보면. 그래요. 자,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근데 괜찮나 모르겠네.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우주 쪽을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미국이 어떻게든 또 뭔가 방해를 좀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아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미국은 철저하게 유럽이나 일본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 민간이 협력해서 가는 모델이잖아요. 중국은 혼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 국가들과의 이제 스페이스 얼라이언스 이런 거를 또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상대는 아프리카. 네. 네. 아프리카에서 뭘 도움을 받으려도 기술적인 건 별로 없을 거고. 자기들이 베푸는 거죠. 중국이 아프리카에? 네. 베푸는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보다 2배 이상 큰 나라가 큰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죠. 네.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가가 뭔가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경영해야겠다 생각하면 제일 필요한 게 정보예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보를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처럼 다 사람 풀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위성으로.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다들 우리 생각하는 달리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유선전화 없이 다 무선전화로 넘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사람이 일일이 뭐 조사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드론과 인공위성으로 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너희들이 그거 필요하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할 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2017년에 아프리카 우주국, 아프리카판 이제 나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이제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개별적인 국가들 뭐 돈이 좀 있는 나라 그중에 나이지리아 네. 이런 나라들은 자체 통신위성 이런 거 벌써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필요해? 그러면은 턴키로 싹 해주는 거죠 이제 보면. 그렇게 지금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제 스페이스 얼라이언스, 차이나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2개 국기가 있어요. 요 하나는 위쪽은 이집트. 네. 요 밑에는 지부티입니다. 지부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주요 나라 군기지가 다 몰려 있는 아프리카 이제 소말리아 근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중국은 우수 발사장을 건설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적도 근처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나라하고는 또 약간 더 차별을 두고 더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고 꽤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죠. 그런데 옛날서부터 그래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에헴 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뭐 르완다나 이런 나라처럼 턴키로 이렇게 주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리도 뭔가 기술도 개발하고 뭘 해야지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도 제휴해주고 네.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지금 쏘아 올리려고 하는 게 이제 미스라셋이라고 네. 관측 위성이에요. 해상도 한 2m짜리 정도 되는 관측 위성인데 이거 개발 발사를 다 이제 중국이.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관계자하고 이집트 관계자가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제 하는 거죠. 아, 중국이 진짜 아프리카에 참 뭐 많이 하려고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얄미울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린 수소 네. 이것도 이집트랑 지금 벌써 계약했어요. 그 사막 나일강 주변에 나일강 물 끓여와가지고 네. 분해시켜가지고 수소 만들어서 유럽에 팔겠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성 관련해서도 너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뭐 1년에 100번씩 쏘아 올리는데 너희들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쏘아 올려줄게. 이런 작업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네.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되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최소한 저는 이 우주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잘못하면 이미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옷만 싸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10,000원도 안 해요. 네, 대충 뭐 얼마인지 감이 옵니다 저는. 네, 감이 오시죠 보면. 네. 알리테무. 네. 그러나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우주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못지않은 혹은 미국을 어쩌면 더 달에 한정하자면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 하긴 뭐 단독으로 이미 그 우주정거장을 운영할 정도니까. 네, 안정적으로 잘 운영했고 네. 그동안에 큰 문제도 별로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승부는 네. 이제 한 4-5년 사이에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과연 어느 나라가 먼저 남극 그러니까 달의 남극 쪽에 기지를 짓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지. 네, 어릴 때 보던 이제 SF 드디어 21세기 현실이 되나요? 그려지는 거죠. 근데 거기 중장비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조립식 뭐 이런 걸로 아마 가겠죠, 맨 처음엔. 처음에는 그렇게는 하겠지만 지금 뭐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뭐 스페이스 X도 점점 이제 막 헤비 스타쉽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네. 화성에 갈 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다른 의외로 크게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가는지는 저희가 또 바뀌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중국의 우주 진출 이야기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